안녕하세요. 멘토스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자경입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3시 반에 음성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37분인데요. 네네. 이현수님, 네, 잘 들린다고 이렇게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시장이 빠져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지난 수요일이 9월 25일이었죠. 그리고 오늘 10월 2일 수요일. 오늘도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을 했어요. 먼저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코스피는 40.51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마이너스 1.95% 하락했고 2031.9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9포인트 정도 빠지고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했고 624.51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수급 동향을 보면은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은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개인은 혼자 순매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188억 매도했고요. 그리고 기관이 4049억 매도했고요. 개인이 5021억 순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112억 매도, 기관 578억 매도, 개인이 879억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소 코스닥 외국인 기관 양매도 나왔고요. 개인만 순매수를 했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2% 가까운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 정도의 하락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장 지수 이제 먼저 짚어드렸는데요. 제가 9월 18일 방송 때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9월 18일 날 밤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9월 19일 날 새벽에 미국 FOMC 회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거기에서 금리를 25bp 인하를 했죠.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 1.75에서 2%로 됐습니다. 근데 제가 9월 18일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이 8월 6일 저점으로 해서 8월 6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가 1890까지 내려갔었고 코스닥이 540포인트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9월 18일 FOMC 회의 얘기를 하면서 그 FOMC 회의나 미중 무역 전쟁이나 기타 대내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코스피 저점 1890 대비해서 코스피 2100, 그 다음에 코스닥 8월 6일 저점 540포인트 대비해서 코스닥 650 정도에 오면 조정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내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너무 8월 6일 저점 대비해서 시장이 쭉 올라오기만 했었어요. 특히나 8월 6일 저점 찍고 나서 8월 21일까지 정도 오르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8월 26일부터는 거의 시장이 계속 시작하고 꾸준히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8월 26일부터 9월 한 25일, 4일 정도까지 본인이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됐다. 그거는 본인이 종목을 잘 보는 눈도 있었지만 시장이 꾸준히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주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그랬고 계속 9월 18일부터 9월 25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9월 18일, 25일 그 2주간의 수요일 동안에 이 코스피 2100기점 코스닥 650기점으로 시장은 조정이 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쉬지 않고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2100, 코스닥 650 기준으로 지금까지 좀 주식 비중이 많다면 조금 일부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올 때 그렇게 무서워서 현금만 가지고 진입을 못하셨던 분들은 이런 조정 국면을 통해서 신규 매수 진입 기회로 보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번 시장은 조정은 분명히 올 거라고 보지만 이게 대세 하락은 아니고요. 시장이 조정 국면이 온다면 다시 한번 진입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시장이 어떤 되게 공포를 조장하고 그랬을 때 제가 기준점을 드렸었어요. 2000포인트는 펀더멘탈 기준 바닥이다. 그게 PBR 관점 0.83배 수준. 그게 우리나라 금융위기 수준과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센티멘털, 투자 심리 측면의 바닥은 1900선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시장의 공포 국면에 있을 때 1900선대에서 계속 요 논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가 매수기에 싸게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900과 2000 사이에서는 2000포인트가 펀더멘탈 바닥, 1900포인트가 센티멘탈 바닥이기 때문에 1900과 2000 사이가 온다면 종목을 보고 있거나 ETF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 편안하게 진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대신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성장률이 점점 이제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고성장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1900선과 2000포인트는 저가 매수기에 싼 기회는 맞아요. 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저성장 국면이고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돼서 고속 성장을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 관점에서는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일정 수익률을 정하세요. 그리고 치고 빠지는 전략,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전략. 예를 들면 한 종목을 가지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유하는 전략이 아니라 홀딩 앤 트레이딩 전략을 하는 거죠. 비중을 일부는 홀딩, 일부는 트레이딩.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고속성장기고 이러면 주가가 쭉 상승을 해요. 주가가 지속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장투 전략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쭉 대세 상승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익 측면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작년 대비해서 되게 안 좋죠. 물론 제가 그때 1900과 2000 사이 저가 매수 기회로 보셔도 된다라는 논리를 말씀드렸을 때 대내적인 이슈로 우리나라가 올해 2019년, 2018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급감을 했고 영업이익이 급감할 거다라는 이슈가 우리나라 시장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했다라고 해서 시장이 빠진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바닥까지 왔고 또 확 좋아지진 않더라도 더 안 좋아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쪽 부분을 대내적인 어떤 이슈 측면에서 1900과 2000 사이에 있을 때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익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바닥 정도는 온 것 같지만 그리고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였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황이 확 터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제가 생각하는 지수는 1900과 2000 사이에서는 무조건 저가 매수기에 싸게 매수해도 된다. 하지만 지수가 당분간 쭉 대세 상승이 아니라 박스권 장세의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투자 전략, 운용 전략을 가져갈 때는 분명히 무조건 홀딩하는 전략이 아니라 일부 홀딩, 일부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1.5%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점차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쪽에서 기준금리, 금통위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1.5%라는 거는 무이행식률이 1.5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5%, 10%도 엄청난 수익률인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금리 1.5%, 무이행식률이 1.5%이기 때문에 5%, 10%도 그에 비해서는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우리나라 시장 국면에서는 고수성장기가 아니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당분간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욕심을 줄이고 목표 수익률을 짧게 가져가면서 홀딩 앤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그 투자자분들의 어떤 포트의 자산 증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홀딩, 일부 트레이딩 전략을 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막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작게 가져가면서 그거를 약수익을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누적해 가는 전략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나 지금 어떤 저성장 국면의 우리나라 시장에 맞는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시장 국면이 어떻게 될 건지, 또 그에 따른 운용 전략이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지 우리나라 어떤 시장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1900과 2000 사이에 있다면 정말 안전하게 진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오거나 보유 종목이 좀 올라오면 목표 수익률을 칼같이 정해서 자르세요. 그리고 다시 상황을 보다가 재유수하는 이런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이 지금은 맞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짚어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이 10월 2일이에요. 10월 2일 수요일인데, 우리가 이제 10월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월에 어떤 이슈 사항들이 있는지를 짚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자분들은 항상 주식은 매도 타이밍이 미래잖아요. 미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향후에 어떤 스케줄들이 있지, 어떤 이슈들이 있지, 요거를 꼭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같이 10월 연초가 됐다. 그럼 10월에 향후 일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다 짚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10월, 11월, 12월, 그럼 4분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보면 분기 일정 속에는 뭐가 있지? 요거를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내년 상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어떤 이슈들이 존재할까? 물론 주식에 대한 거나 시장에 대한 거나 섹터에 관한 거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확신을 이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이슈나 어떤 모멘텀들을 체크를 하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한번 구상해 보는 거예요. 본인만의 투자 전략과 매매 전략을. 예를 들면 지금 미세먼지 주로 분류되는 위닉스나 크리엔사이넌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가 막 생길 때 주가가 보통 올라오죠. 근데 이미 크리엔사이언스, 위닉스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실 미세먼지 없잖아요. 미세먼지 없는데 크리엔사이언스나 위닉스 같은 주가가 왜 먼저 움직일까요? 저희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죠. 겨울이 다가오면 이제 건조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난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중국은 미세먼지 이슈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겨울부터 해서 내년 봄까지 미세먼지 이슈가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 사항이나 모멘텀을 미리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주식을 미리 사놓고 기다려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미세먼지가 당장 나오지도 않지만 크리넨 사이언스나 위닙스 같은 미세먼지주는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금 10월 초가 딱 됐으니 10월 일정, 그 다음에 분기 4분기가 딱 시작했으니 4분기 일정,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내년 상반기 일정까지, 좀 더 나아가면 2020년 1년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세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현재 시점에 어떤 주식을 매수할 건지, 그 다음에 그 한 달 후, 그 다음에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어떤 주식이 오르겠다를 그나마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꼭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초가 됐기 때문에 10월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이슈 사항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당장 가장 큰 이슈가 10월 10일 날 무역전쟁 관련한 실무진 회의죠. 그쵸? 지금까지 시장이 왜 올라왔냐면 제가 1900하고 2000 사이에 8월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라고 하시면서 시장이 이제 빠졌던 원인을 알면 그 빠졌던 원인이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으면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역전쟁 얘기를 했었어요. 무역전쟁. 그래서 그리고 한일 문제. 그래서 그 이슈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다 악재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추가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더 이상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8월 26일 정도부터 다시 시장이 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올라온 원인 중에 한 가지를 들자면 한 올라온 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역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 스몰딜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기업 영업이익 급감에 대한 우려가 이제 완화됐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냐면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둔화됨에 따라서 각국의 부양책 이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코스피가 2100을 찍었고 코스닥이 650을 찍었는데 앞으로 시장이 여기서 더 상승 탄력을 가지려면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더 큰, 더 센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역전쟁이면 스몰딜이 아니라 빅딜이라든지 뭐 어떤 무역전쟁 지금까지 어떤 기대감은 시장이 다 반영이 돼서 코스피나 코스닥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나온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을 능가하는 더 큰 센 어떤 그런 게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영업이익 급감 우려가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더 가려면 바닥이 아니라 진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 그 실적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국의 부양책, 경기 둔화에 따른 각국의 부양책.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했어요. 50bp 인하를 했고, 그 다음 ECB에서 우리 저희 추석 연휴 때 12일 날 ECB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우선 예치명 예금 금리를 인하했죠. 인하하고 나서 10bp를 인하했어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11월 1일자로 재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월 단위로 200억 정도를 그 채권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미 시장은 다 녹아들었기 때문에 더 센 각국의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 센 이슈가 없으면 시장은 제자리거나 아니면 이 제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외적인 이슈상으로 무역전쟁 이슈가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10일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무역전쟁에 관한 얘기가 부정적으로 나온다 이러면 시장은 충격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시장이 올라온 게 그 무역정책 그 완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코스피가 6,100, 코스닥이 6,650 찍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그 10월 10일에 어떤 그 실무진 회의를 떠나서 그 회의하기 전에도 조금이라도 무역전쟁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지금 시장이 거기에 부정 이슈로 반응하면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먼저 빠지죠. 먼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10월 10일에 그냥 우리가 기대했던 20대 정도가 나온다면 그냥 시장은 본전인 거예요. 왜냐면 이미 시장은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0월 10일 전에 주가가 이미 막 빠져버려요. 선반영이 돼서 뭔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럼 10월 9일 정도에 예상 외로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있다. 그럼 무조건 매수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 무역전쟁 그 회의가 조금이라도 긍정적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다시 올라있을 거거든요. 먼저 빠졌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월 10일 전까지 그 이슈 사항이 그냥 시장이 안 빠지고 그냥 제자리 걸음해요. 그리고 거기서 스물들이 나왔다. 그럼 시장은 그냥 본전일 거예요. 큰 상승은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스물들 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던 이슈가 나왔다. 그럼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분들도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내 운용하는 그 내 포트의 현금과 주식 비중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시나리오별 내가 비중 전략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경험이라면 내가 어떻게 진입을 할 거고, 이거를 머릿속에 계속 그려가 보세요. 머릿속에서 그리기만 하지 말고요. 메모를 계속 꼼꼼히 해놓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체크해야 될 거는 그 10월 10일 날 무역전쟁 관련한 협의가 정말 가장 앞으로 중요한 대외적인 이슈 사항이라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짚어봐야 될 이슈 사항이 뭐가 있냐면 잠시만요. 그 다음에 10월 4일날 우리나라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저희가 3분기 지금 10월에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했어요. 그래서 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미리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10월 4일날 잠정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5만원대까지 갈랑말랑 하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10월 4일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더 좋게 나올지,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죠. 근데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온 건 맞거든요. 8월 거의 후반 비해서. 그래서 그 어쨌든 8월 후반 비해서 올라와서 그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투자자분들이나 기관은 좀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뭐 업사이드가 더 적고 다운사이드가 더 크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쭉 올라왔어요. 근데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별로였어요. 컨센서스보다. 그러면 다운사이드는 클 거예요. 근데 뭐 컨센이랑 똑같거나 조금 좋았어요. 그러면 업사이드는 작겠죠. 그래서 나는 업사이드는 작고 다운사이드가 크다면 나는 삼성전자를 한번 차익 실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전에
조금 찰실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각 섹터 전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찰실한 매물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미리.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게 중요한 이슈 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 정말 대장주였던 5G 섹터, 5G 섹터도 최근 언제부턴가 계속 못 가고 있죠. 못 가고 있죠. 지금 이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저는 5G 섹터가 지금 올해 기업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2019년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국면에서 5G 섹터는 그나마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고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5G 섹터는 이게 상대적인 강도가 더 세게 밸류에이션을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전 종목이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2019년인데 거기에서 실적을 내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그 섹터는 더 포텐을 세게 받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딱 올라간 종목들이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 미중 무역전쟁 이슈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올라간 주식들이 있어요. 다 실적주였어요. 실적주. 그래서 이 실적주들이 올해 특히 엄청나게 그 밸류를 더 세게 받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올해 2019년 우리나라 자체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국면이고, 그 다음에 기업 영업이익이 2018년 되니 확 떨어지는 국면인데 거기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엄청 가는 거죠. 그쪽으로 돈이 막 쏠리면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5G 섹터였던 거죠. 그래서 근데 5G 섹터도 지금 못 가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 5G 섹터의 또 앞으로를 판가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지금까지 핫했던 5G 섹터를 잠깐 짚어드리고 갈게요. 사실은 지금 이 5G 섹터는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되려면 거기에 반도체들이 엄청 들어가요. 반도체 칩들이. 그래서 저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먼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집을 만든다고 하면 뼈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차적으로 기초공사, 뼈대 만들기.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1월까지 삼성전자가 고공행진을 쭉 해버렸죠. SK하이닉스 역시. 그래서 약 2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엄청 좋아지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을 했고, 삼성전자 주가, 우리나라 시가 중에 1등 기업인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주가가 2018년 1월에 코스피가 2600포인트까지 갔었던 거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집을 만든다고 하면 뼈대, 기초공사 뼈대를 만들고, 5G 섹터가 그 살 붙이는 거, 이제 그 뭐 벽돌, 시멘트 이런 거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게 5G 섹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만약에 죽는다면 다음으로 갈 섹터는 5G 섹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제가 연초에 5G 섹터를 멘토스 제 회원분들한테나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저 또한 이 5G 상용화가 2019년 3월에 상용화가 좀 연기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KMW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KMW를 3월 동안 쭉 그냥 옆으로 긴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KMW를 지금 상용화가 좀 연기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나서 재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쉬지 않고 5G 섹터가 올라버렸죠. 네. 어찌되었든 그래서 5G 섹터는 올해 정말 중요한 하드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못 갈 때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5G 섹터가 이제 실적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그
이제 5 상용화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5 섹터는 되게 중요한 섹터고 테마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밸류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5 섹터를 매매하신다고 하면은 지난주 방송에서, 지지난주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부터 사서 내가 장투하겠다라는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밸류에이션상 이미 조금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가 많이 왔어요. 저는 5 섹터의 멀티플을 한 15배 정도로 보거든요. 펄을. 그러면 제가 계산을 다 해보면 그 어느 정도의 그런 고점, 그 목표가에는 다 도달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5 섹터는 지금부터는 어떤 내가 신규 진입해서 장투를 크게 먹을 거야 라는 것보다는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지지난주 방송에서도 5 섹터를 100% 담고 있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5 섹터를 안 담고 계신 분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빠지면 좀 담아가셔도, 일부를 담아가는, 포트에 담아가는 전략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제 사견이고요. 제 사견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5 섹터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년간 대세 상승을 이끌 거야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5 섹터 그 김홍식 애널리스트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 종목이든 섹터든 시장이든 항상 거기에는 긍정 요인, 부정 요인이 항상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긍정 요인이 세지면 그 수급의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 요인이 세지면 그 수급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이게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종목이든 섹터든 주식이든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종목이든 섹터든 시장이든 긍정 요인, 부정 요인을 계속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면서 거기서 이제 그 최종적인 결론과 어떤 액션과 전략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주식은 100%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모든 걸 고려해서 확률성의 베팅을 어떻게 보면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신이 아니고 본인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이 소액의 자금으로 어떻게 시장을 내가 만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믿음, 그런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생각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식이나 종목이나 그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너무 제가 가요. 그러면 더 부정적인 요소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앞으로 그러면 있을 부정 뉴스는 뭐가 있을까?